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지난 영상 이후로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테슬라 주가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201달러의 저항선을 두고 정말 재밌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벤트들이 꽤 있었죠. 먼저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 화요일 오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회견이었는데요. 이를 전후로 3대 지수가 한 차례 크게 출렁인 후 일제히 크게 상승 마감했으나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이 그쳤고, 재밌게도 어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으나 테슬라 홀로 상승하며 제가 말씀드린 201달러 부근 저항선에 간신히 안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는 날아가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해피하신 분들은 이미 테슬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유가 있으신 만큼 이러한 투심과 뽀모로 인한 상승세를 즐기시면서 기술적 하락을 준비하기 위한 익절을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익절은 언제나 옳죠. 지금 제일 조급하신 분들은 현재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현재 현금 비중이 높고 고통스러웠던 작년 주식시장을 그대로 견뎌오신 분들이야말로 뽀모에 걸리기 싫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개인의 투자 실력이 뛰어나시다면 시장의 흐름을 타고 단타로 이득을 취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주린이 또는 대다수의 단타 트레이딩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상승세가 배아프게 느껴지실 수 있겠으나, 이어서 공유해드릴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지금은 섣부른 추매를 지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주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나도 사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물려도 몇 년 이상 장기 투자로 가져가실 종목을 잘 선택해서 물려도 후회 없은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영상 이후 이틀 동안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끼친 이벤트와 뉴스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각 이벤트들에 따른 주가 흐름의 영향을 빠르게 체크하고 난 뒤 증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 증시의 분위기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 추세를 알아보고 테슬라에 대한 단기적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 이벤트 제롬 파월과 투자 심리. 먼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워싱턴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에서의 제롬 파월 회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롬 파월의 스탠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한마디가 시장을 흥분시킨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제롬 파월의 말은 기존과 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연 물가 상승률 연준의 타겟인 2%로 낮출 때까지 계속해서 제약적인 통화 정책 유지할 것이라는 동일한 메시지였죠. 중간에 제롬 파월 의장에게 재밌는 질문이 하나 던져졌는데요. 연준의 물가 상승률 타겟을 3%까지 높여볼 생각은 없나요? 이에 파월은 칼같이 잘라서 2% 기준치는 글로벌 타겟이며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통화 정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전과 별 차이 없는 스탠스를 밝혔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의 길을 살려줄 만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연준은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이는 연준이 지난해 여름말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었던 부분과 대조적으로 주식시장을 때려잡을 의도는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에도 증시가 탄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 제롬 파월 회견이 있기 전에 연준 의원 카시카리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5.4%까지 올려야 한다며 강한 매파적 발언을 했으나, 카시카리의 강한 발언은 증시를 하락시키는데 별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카시카리 연준 의원이 올해 패드 기준금리 투표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의 발언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제롬 파월의 스탠스는 기존과 같았고, 카시카리 의원이 강한 매파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결국 상승 마감한 것을 보면 투자자들이 연준의 제약적인 통화 정책 유지라는 똑같은 스탠스에 적응도 했고, 그만큼 투자 심리도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식시장 때려잡을 의도는 없다는 말까지 더해져서 시장의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새였습니다. 참고로 투자 심리에 대해 덧붙이자면,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FOMC 발표 후 2월 3일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이 투자 심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와도 기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미국 증시의 흐름을 고려하실 때 최근 들어서부터 뽀모와 함께 강한 투심이 항상 주가 상승의 기저에 깔려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깜짝 이벤트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의 새로운 패러다임. AI와 요새 미국 증시의 핫한 키워드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난 화요일 마이크로소프트 C가 그동안 도외시 봤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운의 검색 엔진 빙을 챗봇과 연동시켜서 기존의 검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발표에서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자신감인지 아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아이폰이 대표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예죠. 이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진 구글은 자사의 AI 챗봇인 바드를 내세우면서 AI 관련주들이 후끈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 이벤트의 중심인 미국 시총 2,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모두 4% 이상 크게 상승하고, 이에 더해 AI 산업의 큰 수혜주 엔비디아 상승까지 겹치며 화요일 미국 증시를 상승 견인하고 테슬라 주가도 덩달아 상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정리하면 화요일 테슬라 주가는 나스닥이 1.9% 상승한 것에 비하면 테슬라는 사실 약상승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견인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테슬라 자체의 상승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테슬라 홀로 상승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다음으로 어제 수요일 테슬라가 나홀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포스팅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다가오는 3월 1일 지구를 위한 완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 관련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대부분 그래왔듯이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발표를 예고하면 테슬라의 혁신적인 기술 업데이트를 기대한 투자자들에 의해 테슬라 주가가 자극을 받곤 했었죠. 어제도 이 기대 심리가 주가 상승 요소로 작용했을 텐데요. 과연 투자자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줄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날 무슨 말을 해줄지 짚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앞선 테슬라 영상에서 다음 콘텐츠로 공유드리겠다고 잠시 예고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3월 테슬라에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예고해드렸었는데요. 과연 3월 1일에 일론 머스크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인베스터 데이 전에 준비해서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어서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자를 자극했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포스팅에 더해서 테슬라 주가의 상승을 부추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모델 Y와 모델 3가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탑셀링을 기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사실 어제의 테슬라 주가는 장 초반에 3대 지수들의 반등과 함께 200달러에 다시금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뚫지 못하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었는데요. 모든 지수들이 변동성을 거쳐 점심시간 이후 하락으로 마감하는 동안 테슬라는 두 가지 투심을 자극하는 소식들과 함께 202불대에 가까스로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5분봉을 보면 200달러 부근의 저항선에서 상당히 고전한 게 보이죠? 자, 그럼 이대로 202불대에 안착했으니 이제 안심일까요? 다음 기술적 분석과 함께 현재 증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증시 데이터와 테슬라 주가의 흐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지표들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 가지 추가로 공유드릴 점은 일본과 거래량의 움직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겠습니다. 우선 보조지표부터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확인되는 보조지표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RSI, 스토캐스틱스 모두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맥디는 빨간색 봉이 연달아 보이는 것과 같이 컨버전스가 일어나면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하락 추세 시그널을 나타낸 지는 수요일 장마감 기준으로 4일째입니다. 추가로 일봉 차트를 보면 거래량은 점점 빠지는데 주가만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주가와 거래량 간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뜻은 점점 높아지는 테슬라 주식을 살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곧 주가 상승 모멘텀은 끝나고 하락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탐욕지수 또한 화요일 장마감 후 77 익스트림 그리드를 끝으로 현재 73 그리드 수준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공포지수를 그래프로 보시죠. 예전 영상에서 제가 공포지수에 대해 추세선을 그려서 보여드리며 탐욕지수가 추세 저항선에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추매할 시점이 아니고 기다려야 할 시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려둔 추세 저항선에 맞고 증시가 내려가면서 탐욕지수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떨어질지도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아래에 그려둔 추세 지지선과 과거 행적을 토대로 예측해보자면 공포지수를 기준으로는 중립지점인 50 이하까지 증시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공포 탐욕지수가 정고점과 전저점을 모두 갱신하며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긍정적인 뜻이죠.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죠.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거대한 미국 증시는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상승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증시는 퇴직연금, ETF, 투자원 용사와 같이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 자본이 유입되어야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 자본을 미국 증시에 투입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데이터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이 미국 주식시장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입된 상태인지를 나타내주는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는 2월 1일 기준으로 78.37입니다. 해당 지표는 미국 시간 기준 매주 수요일 장 마감 이후 데이터가 집계되어 목요일에 결과값이 발표됩니다. 보통 80이 넘어가면 증시가 과열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번 주를 기준으로 78.37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관이 언제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투자 자본을 익절하고 회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시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래 SP500 지수 차트와 함께 보면 미국 증시의 상승에 기관의 자본 유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나스닥 및 SP500과 같은 거시적인 미국 증시의 흐름은 하락 추세이지만 테슬라 주가를 자극하는 호재성 뉴스들로 어제 나홀로 상승하며 제가 이전 영상에 그려드린 대로 정확히 201불대에 간신히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데이터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데이터들이 하락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200일에 안착을 한 것인지 잠시 스쳐가는 자리일지 한마디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줄지 여부는 제롬 파월 이벤트에 더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중요 이벤트, 즉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편집하는 중에 이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치보다 안 좋네요. 배드뉴스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에 이를 증시는 굿 뉴스로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증시는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강한 투심과 포모로 변동성이 커진 만큼 현재 고용 데이터가 나왔으니 시간을 두고 보신 뒤 증시의 변동성이 잦아들고 흐름이 보일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투자 경험이 서툴면 서툴수록 시간을 하루, 이틀 더 갖고 관망하시길 바래요. 요즘과 같은 과도기적 시장에서 섣부른 매매는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력 좋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시의 파도를 타면서 단타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경험이 없으신 주린이 분들은 인내심 있게 관망하며 본인의 원칙대로 기회를 노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